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주 오래된 고대의 문장이 마치 지금이 AI 시대를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지름길을 원하잖아요. 뭔가 더 빠르고 더 직접적으로 어떤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 방법. 그런 영적인 인생 치트키 같은 게 정말 있을까요? 네, 고대 탄트라의 한 구절이 바로 그런 치트키를 야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비견해나 바이라바 탄트라, 그 중에서도 63번 송인데요. 이게 의식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알려지면서 요즘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모든 것을 의식으로 보라. 생각 없이. 즉시 궁극의 각성이 일어난다. 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마치 그냥 스위치 하나 켜면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바로 이 해석이 오늘날 아주 위험한 오해를 낳는 지점이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전통적인 수행은 수년간의 노력, 규율, 정말 긴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은요, 오른쪽처럼 즉각적인 전환, 비밀 열쇠, 이런 걸 약속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러니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구절이 도대체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 그 원본 설계도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산스크리트 원문과 직역입니다. 아까 봤던 그 매력적인 해석이랑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침마얌, 요가팟, 니르비갈파 같은 핵심 단어들의 진짜 의미를 파고들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친마얌입니다. 이게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세상은 자환상이야 같은 철학적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인식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아주 실용적인 지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유가팟. 이 단어가 진짜 오해의 핵심이에요. 동시에 단번에 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요,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니라 낡은 관점이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뭐랄까, 점진적인 업데이트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하는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니르비칼페나 마나사, 분별 없는 마음으로 라는 뜻인데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쓰긴 쓰되 우리가 보통 하듯이 막 이름 붙이고 분석하고 나누는 그런 개념적인 생각이 작동하기 이전에 순수한 자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 멈추기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구절은요, 명상 이제 막 시작한 초심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자기 감각이나 집중력, 관조에 아주 익숙한, 정말 숙련된 수행자에게만 던져주는 일종의 마지막 열쇠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고대의 지혜가 하필 지금 이 AI 시대에 이렇게 위험하게 오해되고 있는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원래 친마야는 살아있는 자각을 의미했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그냥 정보 처리나 계산으로 바뀌어버려요. 유가팟의 전면적인 전환은 시스템을 건너뛰는 해킹처럼 오해되고요. 니르비칼파, 즉 개념 이전의 자각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기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정말 위험합니다. 이 오해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위험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첫째, 현실은 가상이야 라면서 고통과 책임을 외면하게 되고요. 둘째,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 라면서 온갖 조작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곧 세계다 라는 식의 위험한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의 핵심인데요.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 공동체, 윤리 같은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그냥 혼자 앱으로 배우고 아무런 피드백도 없고 이런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사용설명서 없는 핵 버튼이 대중에게 배포된 것과 같다. 정말 강력한 도구인데 그만큼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그냥 위험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언어 자체에 있습니다. 번역 단계부터 위험관리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안전한 재번역을 위한 4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세상은 의식이다가 아니라 의식으로 인식된다로 바꾸고,
둘째, 생각 없음이 아니라 개념 이전의 자각이라고 명확히 하고. 셋째, 즉각 성공이 아니라 비단계적 전환이라고 재정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열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몸이나 세계를 의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방식을 내려놓으라. 좀 길어졌죠? 하지만 이렇게 과정을 훨씬 정밀하게 설명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말들을 듣게 된다면 이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의식이다. 즉시 깨달을 수 있다. 생각을 멈춰라. 이런 말들이요. 이게 마치 깨달음의 지름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신호, 일종의 위험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고대의 구절은 과연 지혜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코드일까요? 분명한 건 이건 정말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하지만 AI나 시뮬레이션 이론이 넘쳐나는 지금 시대에는요, 이게 해방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망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이런 위험한 지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배우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